아무나 막 만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으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모태솔로의 특징에 대해 준비해봤어요.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도 한 명쯤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혹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이 영상을 꼭 그분들께 공유해 주시길 바라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눈치가 없습니다. 네, 눈치가 진짜 없어. 저는 눈치와 센스는 약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봐요. 물론 자세히 파고들면 그 뜻은 분명히 다르지만 서로의 방향성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눈치가 있어야 센스 있는 행동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눈치는 인풋, 센스는 아웃풋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상대 입장과 마음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상대의 표정만으로 감정 변화를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말투,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이 정도면 연애 시장에서는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큰 장점일 수밖에 없는 부러운 능력이죠. 네, 치트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타고난 사람 얘기였어요. 사실 저런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눈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봐요. 문제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진성 눈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정말 큰 문제점은 자기 자신이 눈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만약 알고 있다면 개선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몰라서 못 고치고 못 고치니 눈치 없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한마디로 악순환의 반복인 겁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상대 입장을 잘 파악한다고 했죠. 이 말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상대라면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눈치 없는 사람은 애초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여유도 그 이유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그 자리에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 가십거리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얘기들은 일단 미뤄두고 지금 나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고 나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는 나의 고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답변을 하는지 집중해보세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진실한 대화는 공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생각만 고수하지 말고 한 번쯤은 상대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만의 경험이 됐을 때 상대의 모습과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을 높여줄 겁니다. 둘째,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눈이 높다. 네, 생각보다 눈이 높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제 그전 영상 이런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의 입장이 5인데 7이나 8 정도로 생각하고 8이나 9에서 인연을 찾아요. 사실 연애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힘든 거죠. 내가 5라면 4에서 인연을 찾으면 되는데 그건 또 싫은 겁니다. 반복되는 만남의 과정에서 상대와 나에 대한 객관화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 나라는 사람의 지금 입장과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5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객관화죠. 그런데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니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눈이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소개팅에 나가면 저는 눈이 높지 않은데 아직도 맞는 인연을 못 만났어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말한 것처럼 눈치까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식의 말은 상대와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은 눈이 낮아서 나를 만났나? 라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눈이 높다고 말하세요. 그게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도 말이죠.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와 상대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상태에서 눈이 높은 건 주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느끼는 것과 말로 전달하는 건 그 뜻을 분명히 달리합니다. 상대의 기분과 입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모쏠분들, 아니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소개팅에서나 썸남 썸녀에겐 무조건 눈이 높다고 말하세요. 눈이 낮다는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미래의 나의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나는 눈이 높고 너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게 좋겠죠.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기준을 잘 모르시겠다면 내 생각보다 한 2단계 정도 낮춰서 연애를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상대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모쏠은 그 자체로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쏠을 더욱 강하게 만들죠. 이분들은 뭔가를 바라기만 할 뿐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괴감이 하늘을 찌르고 자존감은 바닥을 뚫게 됩니다. 불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자기 합리화가 시작돼요. 나만 연애 못하는 게 아닌데 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 그런데 이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주위에 멋진 연애를 하며 괜찮은 연인들이 있는 친구들을 뒤로 하고 나와 비슷한 입장의 친구들이랑 비교하며 쟤도 남친 없고 쟤도 여친 없는데 뭐 이렇게 위안을 삼죠. 이때부터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없는 친구 중에는 나 혼자 있는 시간,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를 너무 사랑해서 진짜 혼자가 너무 좋아서 이성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자발적 솔로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발적 솔로는 있어도 자발적 모쏠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굳은 신념으로 신부님이나 수녀님, 머리 밀고 산으로 올라가서 스님이나 비구니가 되지 않는 이상 말이죠. 20대 초반까지는 모태솔로여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20대 중반을 넘어서까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서 방법을 찾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봐도 생각보다 쉽지 않죠. 소개팅이나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남을 갖게 돼도 상대는 이미 연애에 대한 경험들과 그에 대한 경험치가 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격차가 크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 있겠지만 차이가 심해지면 내가 따라가기 힘든 건 둘째치고 상대가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시작부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겠네 라는 생각부터 갖게 될 겁니다. 웬만한 온라인 게임도 레벨 5 이상 차이 나면 경험치에 페널티가 붙고 롤도 2티어 이상 차이 나면 랭게임도 같이 못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욕심을 버리시고 이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막 만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으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첫 만남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찾아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결국 나와 맞는 사람은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부터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나에게 맞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시작될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나와 그 사람의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모쏠에서 탈출하시길 바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